네, 안녕하세요. 수원시 평생학습 축제 집콕 세계여행 프로그램에 참가하신 여러분들 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 국제친선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세계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세계여행을 하시는 기분을 내볼 수 있도록 저희 4명이서 각자 나라 4가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와 같이 여행을 떠나볼 나라는 바로 터키입니다. 지루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터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시작할 건데요. 우선적으로 6가지의 목차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기의 유래, 두 번째로는 터키의 역사, 세 번째로는 터키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네 번째로는 터키의 유명한 관광지, 다섯 번째로는 터키의 유명한 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터키 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국기에 대한 유래를 알아보기 전에 터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터키는 이제 아시아와 유럽에 둘 다 섞여 있는 국가죠. 그래서 언어는 좀 다양한 언어를 쓸 것 같지만 사실은 터키어를 가장 중심적으로 쓴다고 해요. 하지만 터키어는 한국어나 몽골어와 함께 비슷한 군에 속해서 저희 말과 이제 어순이 같고 문법적으로도 많이 비슷해서 터키어를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른 영어나 일본어보다 좀 더 습득하기 쉽다고 봅니다. 고유의 문자가 없어서 오랜 세월 동안 아랍 문자를 빌어서 기록했지만 현재는 보다 편리한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인구는 약 8,500만 명으로 세계 17위를 기록하고 있고 종교는 이슬람교가 99%, 그리고 나머지 1%의 기독교, 유태교 등이 속해 있습니다. 터키는 헌법에 따라서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된 세속 국가이지만 전체 국민의 99% 이상이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슬람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터키 국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터키 국기는 아이 일디즈 혹은 월성기라고 불립니다. 이는 이제 달과 별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국기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빨간 바탕에 흰 초승달과 별이 그려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초승달과 별은 앞서 말씀드렸던 터키인의 대부분의 종교인 이슬람교의 상징입니다. 또 이러한 국기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겠죠. 총 2가지의 국기 탄생 유래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 군대가 비잔티움이라는 터키의 한 지역을 침입하려 했었는데 그때 마침 바다에 비친 초승달 빛으로 적군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이후에 발빠른 대처를 통해서 마케도니아로부터 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1398년 코소보와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투가 끝난 이후로 오스만 티르크 제국과 발칸 반도의 세르비아군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의 기독교 연합군 간의 싸움이 발생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참혹한 전쟁의 결과가 담겨 있는 피바다 속에서 나타난 달과 별을 가리킨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국기의 변화를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여기 앞서 보시면 1793년 초기 디자인과 1844년 제정된 디자인을 보면 아주 미세하지만 그래도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는 터키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선 터키인의 조상은 몽골과 중국 변방에 살았던 훈족, 그리고 티르크족이라는 유목민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스만 제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오스만 제국은 약 1299년부터 1922년까지 이렇게 성행했는데 13세기 말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등장을 했고 다민족, 다종교 국가로서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이렇게 총 3개 대륙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18세기에 이르고 나서 오스만 제국 내에 속해 있던 이집트, 알제리 등이 사실상 내부 반란으로 인해서 독립 상태가 되었으며
중앙 정부의 세력이 약해져서 영토 전역에서 계속 반란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에는 러시아와의 전투로 인해서 조금씩 땅을 계속 빼앗겼으면서 저희가 모두 아는 그런 유명한 인물이죠. 나폴레옹 1세의 이집트 원정을 계기로 압력이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독립, 이집트의 이탈, 프랑스의 알제리 점령, 영국의 아덴 점령 등이 잇따라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점점 몰락하던 오스만 제국은 마침내 1923년 터키 공화국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나라와의 역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터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총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마 대표 음식인 케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 형제의 나라라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불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터키는 유엔의 일원으로서 6.25 전쟁의 우방국으로 참전을 했는데요. 이때 터키군 대부분이 자원병이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약 15,000여 명이 참전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약 3,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아주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터키인들은 한국인들을 피를 나눈 형제의 의미로서 형제라고 지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유가 있나고 하시면 저희가 한국전쟁 이후에 1957년 양국 간의 외교 관계 수립을 통해서 그 명맥만을 유지하던 한국과 터키의 관계가 2002년에 아주 유명한 월드컵이죠.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서 더욱 공고해졌다고 해요. 터키 사람들은 축구 자체를 매우 좋아하고 자국 리그팀이나 국가대표팀도 당시에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도 큰 성과를 냈는데요. 당시 터키팀은 선전을 거듭하여서 4강에 진출을 했으나 아쉽게 4강에서 브라질에 패하여서 한국과의 3, 4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형제의 나라 터키를 아주 적극적으로 응원했고 머나먼 동방에서의 응원은 터키 사람들에게 아주 큰 감동을 줬다고 해요. 이 사건은 이제 터키인들에게 다시금 형제의 나라 한국을 우호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비즈니스 석상에서도 종종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아주 널리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터키의 유명한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총 3가지의 관광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터키를 대표하는 도시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은 기원전 660년 그리스 시대 처음 형성된 오래된 도시이고 여기서 지금도 터키 수도가 이스탄불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만큼 터키를 대표하고 있는 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주는 그런 사실이겠죠. 터키 수도는 참고로 앙카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웅장한 외관의 역사적인 건축물과 현대적인 터키 면모가 잘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이스탄불 안에서는 푸른빛이 인상적인 블루 모스크, 그리고 톱카프 궁전, 그리고 비잔틱 건축의 최고 걸작인 아야소피아 등 세계의 여행자들이 사랑하는 관광지도 한데 모여있는 곳으로 만일 터키를 가시게 된다면 꼭 빼먹지 않고 가야 할 곳으로 꼽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머프와 스타워즈의 배경이 된 카파도키아인데요. 카파도키아가 사계절 내내 세계 관광객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연이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낸 기묘하게 생긴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화산 폭발 이후에 두꺼운 화산재가 쌓이고 모래와 용암이 쌓인 지층이 지각 변동을 거치며 비바람에 품어내어서 만들어낸 그 카파도키아만의 특유의 풍경은 마치 어느 외계 행성에 방문한 듯 경이롭다고 평가받습니다. 네, 오른쪽에 큰 사진 보이시죠? 저렇게 열기구를 타고 카파도키아의 풍경을 내려다보는 것도 아주 유명해서 손꼽히는 여행지로 꼽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관광지는 파묵칼레인데요. 파묵칼레의 뜻은 목화의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온천수에 포함된 석회 침전물이 언덕에 쌓이면서 마치 모카바처럼 하얗게 빛나는 풍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발을 벗고 입장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입장을 하게 되면 미끄러운 듯 보드라운 석회질을 밟고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특징으로서는 언덕을 타고 오르는 온천수에 비치는 그 푸른 하늘이 아주 장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파무칼레에서 근처에는 기원전 2세기에 형성된 고대 도시 히에라폴리스 유적지와 로마 원형 극장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만약 가시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두 유적지와 같이 당연히 보고 와야 할 필수 여행지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또 특별한 점은 여기에는 이제 풍부한 볼거리와 환상적인 풍경을 보고 나서 내려오면 의외로 이제 닭고기 볶음밥이나 비빔밥과 같은 한국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을 쉽게 만날 수 있어서 특히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서는 터키의 이제 유명한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터키 음식은 중국, 프랑스 음식에 이어서 세계 3대 주요 음식 중 하나라고 꼽힙니다. 오스만 제국의 600여 년에 이르는 영토 확장 시기에 유럽, 페르시아, 발칸, 북부 아프리카 등의 문화를 많이 흡수하여서 음식 종류도 마찬가지로 아주 다양한데요. 터키의 전통 음식은 아무래도 양고기로 된 케밥으로 이스켄데르 케밥, 그리고 시식 케밥 등이 있습니다. 어, 이스켄데르 케밥은 말 그대로 터키를 대표하는 음식인데요. 터키 북서부 지방의 대표 음식이고 얇게 자른 양고기와 전통 빵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리예요. 아무래도 터키를 대표하는 음식이다 보니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인지도가 높은 터키의 최고의 요리 중 하나라고 꼽힙니다. 다음으로는 시식 케밥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스켄데르 케밥과는 차이점이 이제 꼬치를 이용한 그런 케밥 요리죠. 마찬가지로 터키를 대표하는 음식이고 이제 터키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이 시식케밥만의 특징은 이 시식케밥을 주문하셨을 때 볶음밥과 샐러드가 같이 나옴으로써 너무 고기에만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클라바인데요. 이는 터키를 대표하는 디저트로서 꿀과 시럽이 포함된 얇게 썬 과자고 이제 터키의 대부분의 거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터키인들은 식사 후에 디저트로서 단 것을 먹으며 터키식 차 또는 커피를 마시는데 여기에서 바클라바를 함께 곁들여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터키 여행 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 건데요. 아직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이나마 해결이 된다면 가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중에 터키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주의할 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항 내에서 여행 안내소 사칭 직원으로 인한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해요. 이제 공항 안에서 여행 안내소 직원으로 사칭하여 특정 물품을 강매하는 등의 사고가 아주 흔하게 발생한다는데요. 호텔로 데려다 준다거나 무료 픽업 서비스라고 안심을 시키고 데려가서 고액의 투어를 강요하는 등의 사고가 가끔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 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지인이 갑자기 주는 음식, 특히 음료수를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 안에서 호객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을 좋아하는 터키인들이 많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한국말로 친근하게 접근해서 수면제를 탄 음료를 주어서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사고가 이미 수년간 몇 차례 발생한 경우가 있어서 이 점 인지하고 계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인데요. 이 이유로서는 신용카드 불법 복제로 인해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흥정을 해서 현금을 내는 것이 돈도 아끼고 신용카드 불법 복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서 터키에 대한 발표를 마칠 건데요.
조금 미흡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